여기 이제 기초사 보겠습니다. 기초사에는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환경성 말고도 아주 많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는 수십 가지 기초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몽땅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언제냐면요. 용기지 도하는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관심 없어요. 이제 얘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용기지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항제가 뭐요? 일부 이런 말 있죠? 동네 사업이 나는데 이제 얘하고 관련된 예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파주시에 어딘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발을 보통 목적으로 해요. 보통은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데는 뭐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개발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발 목적 여기는 개발 목적이라고 단정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목적으로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하고 싶은데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가 2% 미달하는 곳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를 여기다 지정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다 개발이 돼 있고 개발 안 된 곳은 아주 소수 2%밖에 안 되더래요. 나대지는 개발 안 된 거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나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또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나대지가 아니고 대지인데 나체로 있는 거 개발 안 된 거. 그래서 얼마 미만일 때 미달할 때 2% 미달할 때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하는 것은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건축물 건축 같은 거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건축이 98%가 돼 있어요. 여기 기초사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지구 단위 계획 정할 때 적합하다고 이미 98%의 사람들이 평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건축하기에 적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98% 사람들이 건축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물 건축하는데 적합해요 안 해요? 취약해요 취약하지 않아요? 취약하면 98%가 건축물 건축하겠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없겠죠. 이미 건축물이 98%가 건축되어 있는데 철새가 여기 도래하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자, 취지를 알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정리 안 되면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하는 말은 이제 시험에 알려줘요. 이제 이 말까지 완성은 다 내도 돼요. 나중에 이런 말들이 기억하시면 시험에 잘 수 있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려는데 그게 파주시의 도심지예요. 여기는 단서가 상업지역에 연접한 이런 말인데 그 상업지역이나 도심지 같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어디요? 도심지에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도심지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기초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 그 목적이 개발이 목적은 아니고 정비나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비를 하더라도 여기다가 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또 기초사 해야 돼요. 여기에 12m 이상의 몇 미터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대요. 그럼 특별한 변화 없는 거네요. 작은 도로 정도 개선한다라든가 이거밖에 안 해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하는데 여기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됐어요. 그럴 때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로 지정할 때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가 아닌가 미리 다 평가했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단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사를 또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산업입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싶을 때 다른 법률을 했으니까 이 법률에서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이제 직접 관련 안 되더라도 도시군 계획설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이거 할 때 기초사 했죠? 하죠? 근데 얘를 변경할 때도 도시군 관리 한다고 했죠? 폐지할 때도 도시군 관리 해야 돼요. 절차 밟아야 돼요. 이걸 폐지하고 싶대요. 기초사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공원이나 도로 개설하는데 적합한가 평가하기 위해서 기초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대요 이제. 도로 안 만든대요. 굳이 기초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폐지한다는 건 그대로 두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 바꾸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용도지구 중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행위자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 기초사를 생략하는 사유입니다. 54페이지 볼게요. 자, 1. 이제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 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외우는 것도 외우고 그냥 외우면 나중에 그 단어를 외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게 뭐였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글자만 외우면. 그래서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기초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1. 그게 이제 54페이지 표예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해요? 상업적이나 상업적이 연접한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을 얼마 미달해요? 2%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역시 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증이 됐겠죠.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거나 관리하려는 목적인데 이건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안 해요. 걔네들은. 자, 너비 얼마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해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을 대체하려는 경우. 폐지만 체크하세요. 폐지.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뭔가 하기로 했다가 안 한대요. 그럼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다음 페이지 일단 참고사 보면 그 밑에 2번이네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다음에 하나에 해당될 때 있어요. 1 보니까 위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해당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잘 보면 위에 있는 건 기초사를 몽땅 생략할 수 있는 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럼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다 생략할 수 있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환경성 생략서의 고유한 사유 말하는 거예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뭘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번도 보면 토지적성 생략할 수 있는 거. 지금 공부한 1번에는 1번부터 7번까지 해당될 때 토지적성 생략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5년 하는 것도 아까 말했고요. 5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순환 때 한번 몇 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설명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외워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정리해서 시험장 가시면 돼요. 쭉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류. 맨 밑에 4번 재해 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 위에서 본 좀 전에 본 1, 2, 3, 4, 5, 6, 7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5년 내에 재해 취약성을 실시한 경우. 이거 말고도 사유가 있는데 얘는 다음 달에도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보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환경성 업도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무엇과 무엇인가 있고 네모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될 때 2번 5년 내에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3번 나대지가 2%의 미달인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럼 뭐예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찾나가요. 이거 전략 평가 대상은 환경성과 고유한 사유고 얘는 다 해당되는 거고 나대지 2%는 그죠? 이렇게 찾는 거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요거 강의할 때쯤에서 첫 해 강의할 때인데 우리 수강생들이 요즘에 이제 그 부모들이 코로나 때문에 애를 집에다 못 내오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또 전염병 때문에 데리고 오기가 곤란하죠. 근데 가끔 이제 애를 돌볼 데가 없어가지고 데려오는 수강생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랬더니
어떤 애 데리고 가서 몇 살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2살. 마침 이거 강의할 때쯤 딱 이게 생겼어요. 오, 잘 됐다. 물론 용돈도 줬어요. 고마워가지고 얘한테. 그래서 나이도 10이다. 12살이니까 5학년이니까 나이도 10이다. 이거요. 나대지 면적이 얼마에 미달했어요? 2% 미달할 때. 돈은 뭐예요? 도심지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 도심지에 있을 때. 이 말을 알려줘요. 그냥 도심지에 있을 때. 얼마에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다는 뭐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창업할 때. 나이도 10이다 하면 뭐예요? 기초가 생략하는 거예요. 나이도 10이다 하면 뭐예요? 환경성 생략하는 사유예요. 나이도 10이라는 토지적성 생략하는 사유예요. 왜냐하면 얘는 모두 생략하는 거니까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폐지 해제 체크하면 돼요. 폐지 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폐지하라는 용도지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른 거 보지 말고 폐지 해제만 보라 이 말이에요. 자, 폐지 해제한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소극적이잖아요. 기초사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바꾸고자 할 때, 그죠? 그냥 둘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둘 때는. 그러니까 폐지 해제 그 단어에서 이건 소극적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도 한번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고. 근데 외운 사람이 좀 불리해요.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 좀 유리해요. 이제 그 환경성 검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 생략할 수 있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뭐 글자만 외워도 되는데 전략 평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성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데 제가 뭐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는데 그냥 대충 비유하게 할게요. 이게 이제 사드를 3기를 개설하면서 여기가 면적이 10만에다가 설치를 해요. 이렇게 3개를 하는데 이게 그 법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몰라요. 30만 이상 할 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피하기 위해서 이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10만이니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설치하려고 했어요. 환경부가 이거 10만 따로 하면 돼요? 이거 30만 아니에요. 단일화 사업에. 그러니까 이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다 해 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했어요. 전략 평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저도 훨씬 까다로워요. 전략평가 대상은. 여기는 환경성 평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략평가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로 설치하는데 그게 면적이 커서 전략평가 대상일 때는 이 소규모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90점 맞은 사람 6점 빨리 좀 안 되나? 안 하면 안 맞이 돼요. 90점 맞으면. 어쨌든 이게 전략평가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성에만 생략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성 물어보면 네모 안에다가 여기 있는 거 뭐 한두 개를 집어넣어요. 같이. 그래야지 뭐 지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거 환경성 생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토지적성 평가 생략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냥 토지적성 평가에만 해당되는 고유한 사유만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토지적성은 일단 몇 년? 5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개 정도를 나중에 유학집에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주민 의견 들으라고 했죠. 타당하다고 인정은 반영해야 됩니다. 기억 있고.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 경미한 사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힌트가 되는 숫자라든가 단서가 되는 용어가 있으면 그때 그냥 설명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는요. 이제 여기 이걸 여기에서 입안한 걸 의견을 듣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지자체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려는 안을 작성했는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하세요. 얼마 이상 열람시킨다고요? 우리 주민들 의견 물어볼 때 10살 이상 열람을 시켜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다른 절차 진행해버리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공고 열람이란 말인데 공고 열람이 한 10번째 줄쯤에 둘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단체 공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군 관리기간을 얼마 이상 열람시킨다? 14일. 뭐 일간신문 이것까지 기억 못 해도 돼요. 둘 이상 이런 기억 안 해도 돼요.
두 개 이상을 뭐 3개 이상 이렇게 틀리게 안 하니까 10살 이상 뭐 그렇게 한들 그런까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의견 청취 맨 밑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뭐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것만 암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원칙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사항 안 된다는 건데 뭐 그걸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 입법 구조는 물론 몰라야 됩니다. 그럼 지방의 의견 듣는 것은 다 듣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듣는다 이 말이죠. 그 일부 듣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니까 아까 사실 너무 중요해서 이걸 위반 제한 못하겠잖아요. 하면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이거는 중요한 건 듣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안 들어도 돼요. 공원을 조성한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작은 동네에 있는 공원 할 때마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듣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건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그렇고 지구 단위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동네 사업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아까 소공원은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다고 했죠. 일부 동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정리하면 얘도 기억하고 지방의 의견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더 중요해요. 일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해서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보존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일부래죠. 일부.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외워도 돼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외워질 거예요. 연계도 한번 해보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고 지금 동네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용도지구 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까먹었죠. 너무 오래됐죠. 25분도 더 지났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 들어야 안 들어요? 지방의 의견? 안 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공원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공원 조성해요. 뭘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해요.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지구 단위니까 안 들어요. 그냥 지구 단위는 다 안 들어. 심지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방 의견 안 들어요. 지구 단위 하면 나오면 그냥 지방 의견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구 단위 나오면 지방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냥 지구 단위란 말 나오면 그냥 안 된다 하면 돼요. 지구 단위는 이렇게 특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 단위 계획 파트는 그 교재 공부 양이 얼마 안 돼요. 한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시험은 한 2문제쯤 나와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고 이런 데서 곳곳에서 지구 단위가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가 2번, 3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치워질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주민의견은 지방의견은요. 여기는 뭐 그 시험에서 아주 복잡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또 할 겁니다. 이제 지방의견을 듣는 것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듣는다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중요 대비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용광로철 뜨거우니까 들어라 뭐 이런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외웠다고 해서 다 만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들어야 되죠.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만 들어요. 광역시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들어야 되겠죠. 주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사이에 있다는 말이고
회사 간부할 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간선도니까 주간선도로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도시철도, 도시철도. 굉장히 비용 많이 들겠죠?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 뭐 공원, 대학, 공공청사 이런 것들 듣는데 이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용광로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다. 이 정도 염두해 주시고 지방학연 용광로철 아주 핫한 것이니까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은 말로 만들 수 있어요. 뭐 도시적을 일종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의 변경이거든요. 지방학연 들어야 안 들어요? 용도 지역 변경하니까 들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단위 하는 말 나왔어요. 지방학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이 말만 들어가면 안 들어요. 지구 단위 나오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학교를 설치한다. 무슨 지구 단위 계획은 대학이 없네요. 공원을 조성한다. 지방학연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이것만 나올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만 안 들어요. 도시적을 축소하고 싶어요. 축소를 하게 됐어요. 여기 파주가 있는데 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런 것들인데 이 도시 지역이 어쨌든 간에 왠지 모르게 이게 줄어들게 됐어요. 도시 지역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업 지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용도 지역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바꿀 때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용도 지구를 변경할 때, 용도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예, 정리했습니다. 볼까요? 58페이지 맨 위에 지방의 의견 청취사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들어가고 있죠? 2번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듣는데 우리 그 교재는 아까 뭐 용광로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 평가를 안 해서 이 사람은 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왼쪽에 뭐 왼쪽에 해놨네 보니까. 그러니까 1번 제가 불러드린 것만 한번 읽어보죠. 뭐 암기를 못하더라도 1번 주간선도로, 2번 도시철도, 광역시설, 용광로철 다 했네요. 그죠? 뭐 4번 참고 다 보면 공원인데 뭐 작은 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한다. 이렇게 학교 중에 뭐만 하면 돼요? 어린이공원 안 한다시 작은 학교 안 해도 되겠죠? 대학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졸긋지 마시고 그냥 공공청사, 뭐 하수도, 폐기물, 뭐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 뭐 화장장, 공동묘지 이런 것도 삭제됐다고 했는데 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삭제했다 했는데 그게 불행이 가서 사실은 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봐가지고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이거요. 하지 말고. 자, 이제 지방의 의견까지 받고, 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받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사항을 이제 보겠습니다. 보고 마무리 이제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는데 안 듣는 거만 볼게요. 안 듣는 거 뭐요? 지구 단위 그리고 도시적 뭐? 축소. 요거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라 다 기억 못해도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적 축소 이 말 나면 안 듣는다. 네, 결정권자 보겠습니다.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하는 사람들은 지가 다 결정해요. 기본계획도 지가 결정했죠. 그죠? 시장 군수는요. 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도시장이 독립해서 나갑니다.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도지사가 결정해요. 파주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양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대도시. 파주시는 대도시 아니에요. 대도시? 아니죠? 50만 안 되니까. 몇만만 채워주면 돼도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공관리 결정권이 없어요. 파주시장은. 2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반만 해서 이제 도지사에게 갖다 쳐놔야 돼요. 이거 결정해 주세요. 그럼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마땅하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도지사니까 지가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주면 이 내용은 이제 파주시장이 열람을 시켜요. 근데 고시 열람은 여기 주체 같은 거 잘 안 물어보고 여기도 지금 제가 1000번쯤 하는데도 까먹는데 고시는 도지사가 하고 열람은 파주시장이 한다. 기억도 안 나고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송부하고 이런 말들은 뒤는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제가 칠판에 써가지고 자세히 하는 것들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고 삼아 얘가 뭐 송부해주면 얘가 고시한다면 송부하면 열람한다 이런 말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렇더라고요. 법에 있으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틀리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건데 무시하라 이거예요. 자, 도시공관리계획 대도시장 결정권 있죠? 시장군수 결정권 있어요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용, 기, 지가 있는데 파주시장이 용도지역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반시설에 관한 입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양시장은 할 수 있다. 지구단위 무슨 사업? 동네 사업. 동네 사업. 파주시장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단위는 대도시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래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대학생도 부모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건 조금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대도시장은 지가 결정해도 돼요. 제주도 놀러 가는 거 대학생이 지가 결정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고등학생이 지가 결정해도 돼요. 지구단위는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도시공관리 결정하는가 봤더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대도시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요. 국장이 입안할 때 있었어요? 국장이 도시군 관리 입안할 때 있어요? 있죠. 그거 누가 결정하겠어요? 국장. 그래서 도시군관리局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지구단위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반복하면서 알게 될 거고요. 이 중에 용, 기, 지가 있는데 용도 구역은 이렇게 일반적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계도시, 수입 5가지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형도면 고양시장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입안을 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결정을 누가 해요? 고양시장이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고양시는 대도시예요? 소도시예요? 대도시. 지가 해요. 용도지역도 대도시장 결정해요. 근데 파주시장이 여기다 도로 개설하겠다고 입안을 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도지사가 결정을 신청해야 되죠. 그럼 도지사가 이 도로가 너무 괜찮아요. 결정해줬어요. 이제 그 이 도로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알려줄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도면? 지형도면. 지형도면 작성해서 또 고시해야 되거든요. 그때 고양시장은 지형도면도 지가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근데 파주시장은 이거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또 혹시 파주시장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고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지형도면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대도시장으로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또 승인 받아야 돼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통지받고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도 대도시장 시장으로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도지사에게 통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해놓고 여기 와서 다 틀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통지받는 거 이제 그건 나중에 연결하면서 알 거고.
이제 무슨 말 그냥 안 읽어준 이유가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파주시장이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위반했어요. 이거 파주시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그럼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고시 열람시킨 다음에 또 지형도면 그려주겠죠.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지도 그래갖고 여기가 파주시 금능역 제1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형도 고시해주겠죠. 이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정권 있잖아요, 이건. 그죠? 지형도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까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그냥 외우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외우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뭐 이건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1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외워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복습 한번 할 건데 한 5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100번 읽었어요. 100번 다음에 읽고 한 10,000번 읽는데 그러다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설명할 때 들으려고 해주시고 대신에 설명할 때 듣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그 이제 자꾸 극복이 되면 조금씩 이제 쉬워질 겁니다. 점수는 그렇게 해서 나올 거고.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 결정됐습니다. 네. 여기가 현재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여기 용도지역이 허용되는 것은 지금 단순화시킬게요. 그래서 연립주택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공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녹지가 바뀌었어요. 녹지는 이제 연립주택이 이제 안 되는 게 보통인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공사를 이미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때려 부숴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허가를 받아 시작했으면 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용도구역 중에는 계도시 수입하는 게 있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결정되면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구역이 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이 되면 이건 공사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사를 이미 시작한 사람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돼요. 내가 이 공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이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이제 그냥 이곳에 대해서는 통제가 강한 거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29층까지 20층 공사도 29층을 했지 19층까지 막 끝났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어. 그럼 이제 원래 이제 그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럴 때는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간에 원칙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다른 데서는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연립주택 짓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파주시장한테 와서 나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어디서만 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만 한다. 3개월에 신고한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58페이지 5번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여기 이제 직접 시장군수 신청하는 말은 이걸 이제 시험에서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면 도지사는 지가 위반한 것을 지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장군수가 결정해 주세요 하면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음의 사항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의 사항이 네모안에 보면 1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장군수. 동그라미 2번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로지 독립적으로 결정권 가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국장만 하는 거예요. 국장만. 얘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 해요. 국장이 위반한 것 누가 해요? 국장. 이걸 도지사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정을. 국장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해요? 국장. 뭐 별 어려운 거 없어요. 두 번째. 개도시 수입 중에 이게 뭐라고요? 개발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한다? 국장만 해요. 세 번째. 무슨 계획과 관련되는 거?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국가계획 하는 말 나오면 그냥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 생각하지 말고 국가계획은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입안한 거 이거 하겠죠. 하나 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장. 그래서 파주시에서 여기 개발 제한구역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주시장이 입안해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해가지고 입안한 다음에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쫓아가야 돼요. 이거 개발 제한구역 지정 결정해달라 이렇게 국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권이 있거든요. 해제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해제권이 있고. 그래서 자,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1. 국장이 위반한 것 2. 개발 제한구역 3.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우리 책에는 좀 잘못됐어요. 앞에다 말을 붙여놔야 돼요. 무슨 계획과 관련된 거? 국가계획과 관련한.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 말 붙여놔야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얘는 회장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네모 위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책을 뭐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4번 옆에다가 해양수산부장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볼 때. 그냥 보물찾기처럼 막 여기저기 숨겨놨네 말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니야. 60페이지. 60페이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정리하고 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개발 목적을 한다고 했죠. 그럼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이 뭐예요? 건축행위잖아요. 건축행위.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축행위가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도시의 발전 방향, 커다란 설계 같은 것들은 전문가지만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건축물에 관련된 전문가가 또 파주시청에 있어요. 그 건축위원회.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어디에 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더 잘하겠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건축물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더 잘 알아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심의는 누가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공동심의.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공동심의. 맨 밑에 뭐 고시, 송부, 열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파란색 3번. 언제 효력 발생한다? 뭘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고 다음에 실내보원칙 그 밑에 그동안 기득권부 하는데 그 말을 써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하면 실내보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에 따라서 내가 허용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행위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실내보원칙. 이미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기 바뀌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2번이에요.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세 줄 내려가면 그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다른 데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신고를 하라니까 욕을 해야죠. 기분 나빠서 뭐라고 했어요? 시 그러고 뒤에다 뒤에다 한 글자 더 붙이면 너무 쌍욕이 되니까 시 그랬어요. 시가와 시옷 수산자원 시옷 시예요.
그 요즘같이 뭐 전염병도 창궐 하는데 하라니까 한 번 또 화를 내요. 시 3개월 시옷 신고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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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이에요. 시 하면은 이제 신고사항. 다른 데서는 시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여기는 조치를 해야 되니까 화를 냈어요. 463페이지 양과라 2번. 양과라 2번.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즉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시장이나 군수 안에 괄호에 대도시장은 지휘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 지가 다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해놓고 괄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지휘한다. 왜요? 이거는 그냥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대도시를 제한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가 아닌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문장 하나로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지문에 나올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잘 수 있는 말 나와요. 역시 맨 밑에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검토.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본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의 목적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부도심에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용도지역을 농업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게 관리계획을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순서예요. 관념적으로. 그런데 여기 부도심을 만들게 되는데 그동안 여기가 개발이 안 됐고 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될 필요가 있어요. 농림지역을 빨리 상업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이런 절차 다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한 다음에 또 다시 이거 해가지고 도로 설치하려면 사람들은 여기 막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가 좁아 터져가지고 막 차 위로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차가 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 빨리 도로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기본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관계행정기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관리계획에서도 하려면 입안을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결정하려면 그때 미리 협의할 수 있고, 여기서 협의한 사항은 여기서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빨리 해가지고 도로 같은 거 빨리 개설할 수 있겠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양과라 2번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고. 자, 함께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봤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 전에 이게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자꾸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이제 한글을 한자로 해가지고 글자를 바꿔 틀리게 안 해요. 건축법에도 이제 사전결정 신청 제도가 있는데 사전결정 신청할 때 교통 영향평가 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냥 앞에 붙어있는 말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동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나와요. 이거 동시인데 이제 한글로 바꾼 거고,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아요. 함께도 똑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어디 나오는 거 몰라도 돼요.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올해 동시에 합격할 수 있어요. 동체 합격하려면 동시에 할 수 있다 말해야 돼요. 물론 우리 공법에서 어디 나오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올해 1차 내년 2차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법으로 금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분할할 수 있거든요.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 다 맞아요. 분할할 수 있다 다 맞다. 많이 나와요 이거 시험에서, 지문에서. 자, 이제 오늘 복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 각종 계획 옳은 것은
지금 일순환이라 제가 문제를 약간 쉬운 걸 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거 풀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신 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대요. 도시군 계획은 여기 보세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어요. 틀렸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맞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틀렸네요. 2번, 3번.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의 지침이 된다. 거꾸로네요.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시험에서 한 7문제 정도. 10문제 안 돼요, 이 정도는. 한 10문제 정도까지 잘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수준은. 2번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맞아요? 맞죠. 2번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이 국가와 다를 때는 국가가 우선한다.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가 수립해요? 누가 수립해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이 있대요. 그럼 쉬운 말로 풀었으면 무엇이 결합된 거예요, 지금? 둘 이상이 뭐가 결합된 거예요? 시도가 결합됐어요? 시군이 결합됐어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경기도 안에 있대요. 경기도 안에 뭐가 결합됐어요? 시군. 그럼 계획 누가 세워요?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원래 수립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뭐 삼광이라든가 이럴 때만 수립하는 거지. 누가 수립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수립해. 시장 군수가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그리고 이제 부담되면 우리 같이 합시다 하거나 뭐 네가 해라든가 뭐 해가지고 뺏어갈 때가 있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일단 이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썼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둘 이상의 시군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 하고. 시군이니까 계획은 누가 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시장 군수가. 그래서 다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광역계획권 지정을 도지사가 해준 거죠, 지정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문장이. 이게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장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꾸 들으면서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 시도해야 한다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말들이 어려운 말로 어렵다기보다 뭐 전문직 용어로 있을 것도 있어요. 4번 광역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맞고. 3번 틀린 것은 기본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시 또는 군도 마찬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재해 포함한 기초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미 수립한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이건 사소한 변경 자체가 없어요. 다 중대한 변경하는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인접한 구역의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없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공동개발 할 수 있겠죠. 4번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토지, 재해 포함해야 되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4번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용도지역 변경할 때 용광로철
들어야 안 들어요? 지방하게. 뜨거운 거, 핫한 거. 들어야 되죠? 맞죠.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된다. 언제? 어쨌든 답은 찾았는데 틀린 분이 좀 많네요. 말이 어려워요. 잘 들을 건 이제 연습이야. 이 말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저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그것을 고시를 해요.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해주고 그 내용을 다시 지형두면 고시해요. 지금 말한 것은 도시군 관리 그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 고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시한 다음 날도 틀렸지만 고시한 날로 바꿔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아까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줘야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형두면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효력 발생하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어라든가 자꾸 논리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글자만 외워가 되겠냐고요. 자꾸 들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사항, 도로를 순환도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고시하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뭘 해야 돼요? 그 순환도로의 그림을 그려준 거. 그게 뭐죠?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눠주면 대부분 찾을 수 있겠죠. 다음 날 틀렸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렇게 답을 처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 70점 맞는다고 해서 그 70점 해당되는 지문을 다 알고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한 45점쯤 거의 알고 나머지 25점은 뭐 이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찍어서도 맞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아는 수준이 한 30%밖에 모르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60점 맞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점수 올려야 되겠지만 더 이제 실력을 향상해야 되겠지만. 5번 관리계 위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략평가 대상일 때 환경성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계기지, 그래. 계기지 할 수 있죠? 계기지의 계가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자 할 수 있죠? 5번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뭐 이렇게 처음이라 좀 답은 좀 제가 쉽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답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6번 위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인 상세 정도. 이 말 나오는 순간 도시와 농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나오겠죠? 상세 정도나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2번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때는 그 관리계획 도서 어떤 거기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대략적인 뭐 그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설계도 그리고 설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첨부 서면은 강의를 안 합니다. 아예 답이 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뭐 이거 뭐 한 번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니까 무시. 뭘 첨부한다 이런 말 나오고 그냥 맞다 하세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기다. 5번 도시군 관리는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가 위반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위반할 수도 있고 맞죠? 4번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허가 받아서 했는데 없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신고조차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두 군데 있긴 있었죠. 시 하는 데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분만 정리할게요. 이거 공부한 거예요. 오늘 금방. 지금 기억 안 나면 또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지정합니까? 광역계획권, 국장, 도지사. 계획은 누가 세워요? 여기 시도지사, 시장군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책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말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봐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알 것 같지만 나중에 아까 문제 푸니까 헷갈리는 단어들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스스로. 자, 다음에 뭐 요청제도 있다는 거 이런 건 이제 부서행 안 하겠습니다. 수립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할 때 필요하면 시도지사가 국장과 함께,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함께. 자, 이거 국장의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시장군수 도지사 할 때. 도지사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할 때 국장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리고 여기 공동 수립하는 것은 다음에 그 지문에서 답으로 처리 안 할 거예요, 거의. 자, 요거는 물어볼 수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무슨 계획? 국가계획 하면 국장. 요것도 거의 아닐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혼자 공부한 사람 빼놓고는. 강의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 다 할 거예요. 이제. 몇 년? 3년. 이런 것도 됐고 공청회 해야 된다. 변경할 때도 해야 돼요. 자, 협의. 뭐 협의심이 됐고. 자, 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이건 뭐 지금 정리됐을 거고요. 읽으면 알 겁니다. 자, 국장은 어디 심의? 무슨 도시계획원회? 중앙도시계획원회. 기본계획, 특광, 시군. 시장군수 생략할 수 있어요? 인구 얼마 이하일 때? 파주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수도권이기도 하고 또 파주시 인구가 40몇 만인데 해야 돼요. 이렇게 큰 도시는 인구 얼마 이하일 때? 10만 이하. 10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대도시의 기준이 50만이고 기본계획 면제 대상은 10만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너무 많은 거 하니까 처음 하는 사람 헷갈릴 수 있죠. 이제 몇 번 하면 그 정도 정리될 겁니다. 기초사 뭐 포함해야 돼요? 토지 재취약성 생략할 수 있죠. 몇 년? 몇 년에 했어요? 5년. 의견 청취 공청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기 도지사 승인 누가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이 밑에는 별로 중요한 거 없고 다요 이게 거의. 지금 이게 금방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기하하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관리계획 입안은 특광 별별 시장군수 하는 거죠. 기본 원칙. 국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안 할 수 있죠? 무슨 계획? 국가계획. 둘 이상이 어디? 둘 이상에 시군 시도 그리고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도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사 앞에 있는 토지적성 재취약성 말고도 환경성 포함해야 돼요. 생략할 수 있죠. 전략평가 대상일 때 나이도 10이다 해제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나이도 10이다 해제할 수 있죠. 12가 뭐예요? 12m 이상 도로 그 말한 거예요. 자,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공청회 필수 아니었어요. 지방 의견은 다 듣는 거 아니고 뭐 중요한 것 듣는다. 뭐 용광로스를 까먹어 줘요. 중요한 거 듣는데 뭐 할 때는 안 들어도 돼요. 도시역, 축소, 또 무슨 아니? 지구다. 이게 제가 나중에는 축지법을 쓴다 할 거예요. 축지법을 쓸 때는 이제 땅을 접어가지고 막 생략하고 넘어가요. 빨리 가서 옛날 무협지 나와요. 축지법이니까 생략이에요. 도시역 뭐요? 도시역, 축소. 지는 뭐였지? 지구단위. 말이 연결되니까 좀 기억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앞글자 따는 것보다 좀 나을 거예요. 자, 협의 심의하는데 자 결정. 이건 특별시장군수는 지가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는데 머리 컸다고 빠져나가는 있죠. 제주도 혼자 놀러 가네. 누구요? 대도시장. 근데 대도시가 아니어도 자기 혼자 놀러 다닐 수 있는 곳이죠. 어디? 동네 한 바퀴. 무슨 사업? 지구단위. 그래서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동네 사업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원래 지역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구단위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지역도면 그려줘야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는 거니까 지역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공사 시작한 사람 계속할 수 있다. 좀 전에 문제 풀었고요. 이런 생략, 지방의결 생략, 이거 말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도시 수립하는 것은 결정권자가 따로 있지만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할 거예요. 오늘 뭐 개발 제한 거 국장이 결정하는 거 나와서 그런데 국장 결정하는 거 미리 예습이다 생각하고 국장이 입안하는 거 할 수 있죠. 지가 해야 되겠죠. 또 이거 지웠는데 뭐 무슨 계획과 관련된 거? 국가계획 관련된 뒤에는 제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 조정구역을 정하는 거 국장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국은 오로지 국장만 하는 거예요. 국장만 결정할 수 있다. 그 이반 제한할 수 있죠. 이반 제한은 뭐였죠? 그 계기지자 계기지. 이 개는 뭐예요? 개발 뭐예요? 개발 지능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 뭐만 5분의 4예요. 토지 면적 5분의 4 동의 받아야 되는 거. 기반시설 억울한 사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했고요.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복습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